안녕하십니까. 송국군의 혼술 12월 16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조금 걸려서 떠들으시는데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제 뒤로 보는 청와대 저기는 한 400명 정도의 참모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실 빼고 한 400명 정도의 참모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적 구성을 보면은 거의 뭐 지금 임기 중반, 뭐 임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임기 중반 이 시점 되면은 거의 반반입니다. 소위 말하는 어공, 늘공, 그러니까 어쩌다 공무원, 또 늘상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은 뭐 정치권에서 들어가거나 언론사에 있다가 들어가거나 또 뭐 그 여러 가지 핵심 측근들이 들어가는 거죠. 늘공은 늘상 공무원들, 파견 나오는 공무원들입니다. 뭐 검찰, 경찰 같은 사정기관에서도 파견 나오고, 어떤 그 기재부 같은 또 그 경제부처에서도 파견을 나가고, 행안부도 파견 나가고, 각 부처에서 파견을 나가죠. 간세청, 국세청 다 파견을 나갑니다. 그 수석실 일마다 따라서.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이 청와대 파견을 갔다 오는 공무원들은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죠. 승승장구하는데, 대개 지금 뭐 그 차관들이나 이 국장급들 이상 실장급들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청와대 파견 그 경력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자, 그런데 어떤 공무원들은 그냥 가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오는데, 어떤 공무원들은 가서 정치권에서 온 의공들과 어쩌다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습니다. 친분을 쌓아서 그쪽에 편입이 되죠. 그 편입이 돼서 마치 권력 그 이너서클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는 그런 상황도 가끔 벌어집니다. 자, 지금 유재수 씨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떠들썩한 유재수 씨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우선 유재수 씨가 지난 금요일에 그 뇌물 혐의 등 요 몇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 비리 행태를 보면 아주 엽기적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비리 면허증 가진 듯한 유재수. 비리 면허증 가진 듯한 유재수. 발급자는 누구인가? 발급자가 있으니까 면허증을 가지고 그렇게 그 갑질을 했겠죠. 자, 우선 그 공소장을 살펴보면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에 갑질을 한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히 좀 놀랐을 겁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 작업 명목으로 그 2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렸는데, 그 업자들이죠. 업자들이 2억 5천 원 무이자를 빌렸는데, 제 집값이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집값이 안 올라서 손해가 볼 상황이다. 이러면서 2억 5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떼먹었답니다. 또 업자에게 내가 실수는 오피스텔을 좀 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그 업자에게 떠넘기고, 또 부인 내 아내가 쓸 거다 그러면서 고급 골프채 좀 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가족이 해외여행 가는데 항공권 구입하는 비용, 비행기값 수백만 원을 또 업자가 대신 내게 했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고 금융투자업체에는 동생을 취업시키기도 했고, 또 어떤 업체는 아들을 여기 또 뭐 인턴으로 또 그 일하도록 했고, 어쨌든 비리 백화점입니다. 더 놀란 건 지금부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뭐냐면은, 이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에 이런 비위가 있어서 김태호 수사관이 폭로했던 대로 청와대 그 특별감찰관에서 감찰을 했고, 그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지금 있는 것이죠. 청와대 핵심 실세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나오고 나서 그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회 거쳐서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시장, 부산시장에 오거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민주당이 부산시장이 되니까 그 부시장으로 갔죠. 경제부시장으로 갔는데 본인이 부산과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어쨌든 경제부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런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부산 부시장으로 갔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작년 부산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그 비리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부산 부시장 시절에 내가 지정하는 3명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서 38만원씩을 한우 세트, 38만원짜리 한우 세트를 유재수 명의로 다른 업자가 보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셀이 쓴 책을 강매를 했는데, 이 쓴 책을 강매한 것은 금융정책국장 시절에도 있었었죠. 이 책을 강매를 하면서 100건을 구입하는 그 책값, 또 198만원을 이번에는 장모 계좌를 넣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송건의 혼술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개인의 비리, 사리사욕 채운 거, 물론 이거 상당히 비판받아야 되고, 정말 공무원이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갑질이죠. 그렇지만 그 문제보다는 그거야 개인이 그만큼 재가를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것보다는 이 과정에서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여기에 제가 착안을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너서클 안에서 원래 본인들이 정치권에서 같이 정치를 했던 이너서클이 있고, 거기에 또 새로 편입된 이 널공 출신들까지, 일반 공무원 출신들까지 같이 해서 이런 갑질을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과연 유재수가 그냥 금융정책국장이고 부산 부시장이었으면은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당장 그 정도 되면은 상당히 민원이 발생을 했겠죠. 민원이 발생해서 이 노련한 금융계에 종사하는 그 사업가들이 그냥 그렇게 순순히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민원을 제기를 하고 했겠죠. 그런데 유재수가 노무현 정부 때, 그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다 실세들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고, 그때 그 위에 비서관이 이호철이었고, 그 위에 수석이 문재인이었고, 그랬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또 그때 유재수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제1부속실에서. 그때 정권의 핵심 실세라는, 지금 정권의 핵심 실세라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같은 방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지금 상당한 이 뒷배가 엄청난 거죠. 일개 공무원이지만 뒷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부산 실세 이호철, 뭐 삼철 중에 한 명이고 이호철에게 호철이 형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서, 당신 뭐 아직 주변에 다니면서 당신 이호철 그 수석 알아? 우리 호철이 형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직접 상관이었던 문재인 지금 대통령에게도 사석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재인이 형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런 위세, 그런 위세를 가시하는 것, 이것이 일단은 먹혀들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다시 또 하나를 생각하면은 단순히 유재수가 친분을 가시한다고 대통령과 이호철과 김경수와 또는 청와대에 앉아있는 핵심 실세들과 내가 친분을 가시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련한 사업가들이 그냥 갑질에 당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듣고, 그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위력을 과시하는 걸 봤겠죠. 유재수가 위력을 과시하는 걸 봤겠죠. 들었든지, 분명한 걸 들었든지. 지금 나오는 것은 유재수가 이런 갑질을 하면서 그 상당하는 대가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장을 남발했다, 이런 말은 나오죠.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장을 받으면은 그 표창장이 나중에 어떤 금융 제재를 받을 때 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창장을 주는 대가로 이런 그 갑질을 했다, 이건데, 그거보다는 그냥 금융위원장 표창장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거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어떤 지금 나오고 있죠. 뭐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금융계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현재 청와대 종합국정상황실장이라는 윤건영, 김경수, 또 정경덕, 지금 또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고 있죠. 그 행정관, 정무비서관실의 행정관. 이 사람들과 금융권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말로만 대통령과 친해, 이호철과 친해, 뭐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액션을 한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유재수의 갑질에 어쩔 수 없이 당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에 걸렸을 때는 그 김경수, 윤건영, 정경덕 이 모두 나서서 백원우 비서관에게 우리 저기 유재수 뭐 건들면 안 돼, 그렇게 하고 뭐 이것을 그 그 감찰을 계속하려는 박형철 반 부패 비서관에게 당신 피하 구분을 그렇게 못하느냐, 피하 누가 적인지 모르느냐, 누가 우리 편인지 모르느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니까. 그 정도 상황이라면은 유재수 씨가 여러 가지 엽기적인 갑질을 하는데 조직적인 구조적인 이 뒷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재수가 갑질 행포를 벌이는데 얼마나 든든한 뒷배가 있었는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부산시장으로 영전을 하고 거기서 또다시 갑질을 할 정도가 되면은 그것보다 더 위에 또 배경이 있었지는 않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호철이 형이나 뭐 최인희 형이나 그런 더 윗선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말 엽기적인 그런 갑질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